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이찬입니다. 오늘은 텍사스 달라스에서 개최되는 ASTD 아이스 2013년 그 이틀째 날입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이 있는 날이지요. 둘째 날의 첫 번째 순서로 교육혁명과 창조성 발현을 주제로 한 켄 로빈슨이 기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교육 예술 부문에 기사자기를 수여받으신 영국 인적 자원 분야의 글로벌 리더이십니다. 국내에 소개된 저서도 있는데요. Out of Our Mind와 The Element라고 하는 책들이 이미 국내 독자들에게도 널리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켄 로빈슨은 이러한 저서들을 통해서 개인 및 조직의 창조성 발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저희가 익히 아는 유명한 강연들을 해주셨지요. 2006년 테드에서 강연한 School Kills Creativity는 현 교육 실태를 비판하는 특유의 풍자와 전문성으로 유명세를 탔고요. 현재까지 누적 1,600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테드 강연 중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저서를 읽어보시면 유명한 강연들에서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접하실 수 있습니다. 켄 로빈슨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독립된 한 가지 능력이 아니고요. 각자가 타고난 능력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창조성이라는 것을 마치 문해 능력처럼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또 당연하게 우리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머리로부터 배웠던 교육은 오히려 우리의 창조성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교육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열린 체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창조성을 구현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발을 뇌와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창조성이 개발될 수 있다는 메시지 또한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엘리먼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타고난 재능과 열정이 만나는 지점, 만나는 순간에 엘리먼트가 나타나고 엘리먼트에서 비로소 우리가 갖고 있는 창조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엘리먼트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성찰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의 능력 범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도 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아직 발현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성을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개인이 지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찰을 기반으로 해서 엘리먼트가 더 많이, 더 자주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재능과 열정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인데요. 이러한 엘리먼트라는 개념은 사실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켄 로빈슨이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먼트는 기존에 저희에게 익히 알려진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플로우의 컨셉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칙센트미하이가 말하는 몰입과 여기 이분이 오늘 기조 강연에서 말씀하신 엘리먼트는 서로 연관성이 깊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의 참된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에 6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도전적인 과제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활동에 전적으로 몰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목표와 피드백이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잊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네 번째 사항은 사실 저희 개개인뿐만 아니라 임원들이나 리더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한 뒤에 직원들이 몰입해서 업무에 집중하려고 하면 또 다른 일들을 막 퍼붓죠.
결국 도저히 한 가지 업무에 몰입하기 힘든 상황이 조직 안에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사항이 중요한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예전에 갖고 있던 멘탈 모델, 즉 정신적인 구조로부터 우리가 떨쳐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섯 번째는 몰입하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들, 즉 시간의 왜곡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엘리먼트를 발현하기 위한 몰입의 순간, 참된 경험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력과 창조성, 엘리먼트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상상력은 우리의 감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그냥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힘을 뜻합니다. 중요한 역량이고 필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 성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면 충만한 상상력이 엘리먼트의 순간에 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하는 일을 내가 몰입해서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까지 샘솟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로소 이때 저희가 창조적인 성과라고 하는 가치 있고 독창적인 성과물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앞서 살펴본 켄 로빈슨의 관점처럼 이러한 창조성 있는 인재를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재 육성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창조적 인재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인재를 선발할 때 지능의 수치가 얼마인지를 보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지능을 발휘하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분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IQ, 획일적인 잣대이지요. IQ 하나만 갖고 저희가 사람의 엘리먼트를 판단하는 건 어렵지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MBT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촌의 60억 인구를 이 16가지 기준에 모두 다 분류해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어떤 틀에 박힌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판단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엘리먼트의 각자가 도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잠재적인 창조성 있는 인재를 판단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조직의 창조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직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켄 로빈슨은 그저 사람들이 단순히 많이 몰려있는 크라우드, 즉 군중의 개념이 아니라 트라이브, 즉 부족의 개념에서 조직 학습을 생각해 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의 개념은 군중의 개념과 많이 다른데요. 군중은 획일적인 사고를 공유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조직 구성원의 성격도 매우 탈개성화되어 있죠. 구성원들은 군중 심리에 젖어서 나 하나쯤이야 라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이면서 남의 성과를 갖고 마치 내 성과처럼 반사이익을 누리기도 합니다. 개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화학적인 물질로 획일적인 소통을 하기 때문에 창조적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죠. 군중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곤충학적인 무리 지능을 공유합니다. 반면에 부족, 트라이브는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엘리먼트를 이룰 수 있게 상호 협력합니다. 부족원들은 남의 성과로 반사이익을 얻는 대신에 서로의 역량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정체성을 느낍니다. 이러한 순간에 부족 내에서는 집단 지성이 창출된다고 켄 로빈슨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집합체에서 벗어나서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 간의 이런 엘리먼트들을 서로 촉진할 수 있고 부족한 엘리먼트는 상호 간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조직의 창조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회사는 다음에 3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 나름대로 우리 조직의 인적 자원들이 기본적으로 창조성을 모두 갖고 있다. 다만 그 창조성의 패턴은 저마다 다른 유형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의 창조성에 기반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전략을 실행해야 하고요. 세 번째, 궁극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성과 관리, 보상 체계까지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조직의 창조성 개발 절차는 크게 확인, 촉진,
활용의 이 세 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오늘 강연하신 주제와 맞물려 있는 테드 동영상이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uman communities depend upon a diversity of talent, not a singular conception of ability. And at the heart of our challenges, at the heart of the challenge is to reconstitute our sense of ability and of intelligence. This linearity thing is a problem. When I arrived in LA about 9 years ago, I came across a policy statement, very well intentioned, which said college begins in kindergarten. No, it doesn't. It doesn't. If we had time, I could go into this, but we don't. Kindergarten begins in kindergarten. A friend of mine once said, you know, a 3-year-old is not half a 6-year-old. And the reason so many people are opting out of education is because it doesn't feed their spirit. It doesn't feed their energy or their passion. So I think we have to change metaphors. We have to go from what is essentially an industrial model of education, a manufacturing model, which is based on linearity and conformity and batching people. We have to move to a model that is based more on principles of agriculture. We have to recognize that human flourishing is not a mechanical process, it's an organic process. And you cannot predict the outcome of human development. All you can do is, like a farmer, is creat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will begin to flourish. So when we look at reforming education and transforming it, it isn't like cloning a system. 방금 보신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또한 오늘의 기조 강연에서 들으실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회사, 우리 기관은 개인 구성원들이 경험한 엘리멘트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족, 트라이브를 하나의 팀 단위로 보고 우리 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엘리먼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개인이 창조성을 발현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창조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켄 로빈슨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조직은, 회사는, 기업은, 기관은 개인 구성원의 창조적인 결과물을 산출물로서 서로 공유하고 보상할 수 있는 체계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중장기적인 학습 문화가 우리 조직 안에 고착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혁명과 창조성이 함께 발현될 수 있는 것이 ASTD 둘째 날 첫 번째 기조 강연자인 켄 로빈슨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